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의정부에 사는 김지훈은 어느 저녁 아내 박소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엄마가 우리 집에 같이 살러 오실 거래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혼자 계시는 게 힘들다 하셔서요. 지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다. 박소연의 어머니 김미란 씨는 늘 이상적인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가끔 집에 들러도 간섭하지 않고 쓸데없는 충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우리 집에 온다고? 그래, 공간은 충분해. 지훈이 겨우 대답했다. 일주일 뒤 김미란이 집에 도착했다.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면서 지훈은 지난 1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변했는지 눈치챘다. 평소 단아하고 엄격하던 그녀의 표정에는 왠지 모를 연약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다. 5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검은 생머리는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한복에서 모던한 감각이 묻어났다. 지훈 씨,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녀가 마지막 상자를 새 방에 옮기면서 말했다.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전혀요. 미란 씨, 여기서 함께 지내게 되어 기쁩니다. 초반 며칠은 낯설었다. 집안에서 편하게 반바지 차림으로 다니던 지훈은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야 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갔다. 김미라는 완벽한 동거인이었다. 아침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고 맛깔나는 전과 밥을 준비했다. 집안은 항상 반짝반짝 깨끗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 지훈 씨, 오늘 이 전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남편, 그러니까 소연 씨 아버님께서 무척 좋아하시던 거예요. 그녀가 아침 식사에 초대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 목소리에는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거실에서 흐느끼는 그녀를 발견했다. 죄송해요. 그녀는 눈물을 급히 닦으며 말했다. 잠이 안 와서요. 지훈은 조심스레 그녀 옆에 앉았다. 말씀해보세요. 듣고 있어요. 가끔씩 40년을 함께했던 기억이 몰려와서 공허함에 휩싸여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몸을 맡기며 연약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꽃향기 같은 은은한 향기가 났고 그 향기에 지훈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이며 몸을 조금 떼었다. 그날 밤 이후 지훈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의 우아한 몸짓, 맑은 웃음소리, 어깨에 흐르는 머리카락의 부드러움이 자꾸만 그의 눈에 밟혔다. 요즘 지훈 씨, 좀 딴데 정신이 팔린 것 같아요. 어느 날 박소연이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요. 지훈은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는 아내의 어머니에게 느끼기 시작한 금지된 감정 때문에 두려웠다. 하루는 김미란이 차고에서 책장을 정리하며 도움을 청했다. 지훈 씨, 저기 좀 도와주실래요? 물론이죠. 지훈은 너무 빨리 대답했다. 박소연이 놀란 듯 눈썹을 치켜올렸다. 차고는 무더웠다. 김미란은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에 딱 맞는 천이 섬세한 곡선을 드러냈다. 그녀가 키를 잡으려 몸을 앞으로 뻗으며 치마자락이 살짝 올라가자 지훈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제가 대신 할게요. 지훈이 말했다. 바보야,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사다리 위에서 균형을 잃자 지훈이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들의 몸이 밀착되면서 지훈은 그녀의 숨결과 피부의 온기를 느꼈다. 고마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박소연은 평화롭게 코를 골았다. 지훈은 차고에서의 순간을 떠올리며 자신을 미워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는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다. 밤새도록 거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살금살금 다가가자 김미란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잠이 안 오세요? 지훈이 물었다. 읽고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황금빛 눈동자를 빛냈다. 무슨 책이에요? 사랑 이야기죠. 그녀가 웃었다. 우스워요. 제 나이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지훈이 말했다. 당신은 늙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심코 입에서 흘러나왔다. 김미라는 한참 동안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짙은 공기가 감돌았다. 잘 자요. 지훈이 겨우 한마디 던지고 방을 나왔다. 침대에 누워 다시 그녀의 모습과 미소가 떠오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소연이 잠꼬대로 중얼거리며 몸을 바짝 붙였다. 지훈은 자신이 최악의 인간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그 감정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아내의 어머니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5월은 유독 더웠다. 김미라는 점점 더 가벼운 옷차림을 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목이 마른 듯 답답했다. 직장에서 시간을 더 보내려 애썼지만 결국 집에서 그녀와 자꾸 마주쳤다. 어깨 좀 풀어줄까? 어느 날 그녀가 다가와 말했다. 네, 부탁해요. 지훈은 굳어버렸다. 그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근육을 주물렀다. 매 터치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좀 나아졌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네,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손을 뗐지만 따뜻함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소연은 일이 바빠지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훈과 김미라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와인 한잔 할래요? 어느 저녁 그녀가 제안했다. 소연 씨가 늦는데요. 지훈은 거절하려 했지만 곧 동의했다. 테라스에 앉아 무심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가끔 당신이 날 쳐다보는 걸 알아요. 지훈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나도 느껴요. 이 긴장감, 이 알 수 없는 화학작용. 지훈은 벌떡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안 해야 해요. 당신이 나이 들어서도 내 아내 엄마여서도 아니에요. 왜 당신을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죠? 나도 그래요. 그녀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제발, 그만해요. 지훈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으며 방으로 도망쳤다. 밤새 그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둘은 서로를 피하려 애썼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불가능했다. 부엌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는 또 다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지훈은 샤워 후 상반 신만 옷을 걸친 채였다. 괜찮아요. 그녀가 눈을 내리깔면서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시선이 가슴을 스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소연이 집에 들어왔다. 나왔어. 그녀의 목소리에 둘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 시간 샤워하며 이 집착을 씻어내려 애썼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상호적이라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다. 며칠 뒤, 아침 식탁에서 박소연이 말했다. 여보, 나 내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3일 동안 다녀와야 해. 지훈은 커피를 마시다 거의 목이 메었다. 김미란의 눈빛이 자신을 꿰뚫는 듯 느껴졌다. 언제 출발해? 그가 간신히 물었다. 내일이야.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지훈은 하루 종일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아내 없이 집에 혼자 남는다는 사실이 두렵고 동시에 묘하게 설레었다. 아침에 공항까지 박소연을 배웅한 뒤 그녀가 입맞춤으로 작별을 고할 때 지훈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자 김미란이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꼬고 앉아 있었는데 집에서 입는 가운이 살짝 올라가 무릎 아래 하얀 살결이 드러났다. 소연 씨 떠났나요? 그녀가 눈을 들지 않고 물었다. 네, 이제 어떻게 하지? 지훈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는 어른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변하면 안 되죠. 그녀가 마침내 지훈을 쳐다봤다. 그럼 왜 몸이 떨리죠? 지훈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감정의 파도 속에 휩싸였다. 지훈은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매일 당신을 보면 미칠 것 같아 라고 말했고, 김미라는 책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만지고 싶어.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처음엔 살며시, 하지만 그녀가 열정적으로 응답하자 그의 마음도 흔들렸다. 손은 셔츠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머리카락은 그의 손가락 사이를 지나갔다. 그들의 입맞춤은 점점 더 깊어지고 탐욕스러워졌다. 우린 안 되는데? 지훈이 목덜미에 입맞춤하며 속삭였다. 나도 몰라. 그녀가 몸을 더 꽉 끌어안았다. 거실에서 벌어진 이 열정은 순식간에 이성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서로의 신음과 이름이 어우러져 하나의 소용돌이가 되었다. 휴식을 취하며 소파에 누워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뭘 한 거죠? 오랫동안 원했던 거예요? 지훈은 그녀의 어깨에 입맞춤하며 말했다. 소연 씨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지훈이 그녀를 더욱 꽉 안으며 말했다. 나도 후회하지 않아. 그녀가 돌아서며 말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후 이틀은 안개 속을 걷는 듯 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고 다시 사랑에 빠지고 또 아침을 먹었다. 20살 젊어진 기분이에요. 김미란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욕망을 느껴요. 지훈은 샤워실에서 그녀의 몸을 입술로 탐험하며 속삭였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침실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모든 터치가 새로운 발견이었고 모든 입맞춤이 첫사랑 같았다. 언제부터였죠? 그녀가 그의 품에 누워 물었다. 그날 밤 당신이 울고 있던 때를 기억해요. 네, 그때부터 뭔가 변했어요. 내가 내 감정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을 뿐 그녀가 몸을 돌렸다. 난 이사 도와줄 때 당신에게 빠졌어요. 당신이 너무 배려심 깊었어요. 지훈이 말했다. 그들은 다시 열정에 빠졌다. 하지만 현실이 갑자기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다. 박소연의 목소리가 흥분된 채로 들려왔다. 나 오늘 돌아와. 컨퍼런스가 하루 일찍 끝났어. 지훈과 김미라는 공포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봤다. 좋아. 지훈이 간신히 말했다. 6시에 데리러 갈게. 전화기를 끊고 지훈은 미란을 바라봤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시트로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다. 이제 어쩌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지훈이 그녀 옆에 앉았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멈출 수는 없어요. 멈추고 싶지도 않고 지훈 씨, 당신은 내 딸 남편이고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가 말했다. 지훈은 놀라 움찔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진실이라서.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게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날 두 사람은 집안 정리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 애썼다. 옷을 깨고 침구를 바꾸고 창문을 열어 환기했다. 우리가 범죄 현장을 치우는 것 같아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랑도 범죄인가요? 지훈이 물었다. 우리 경우엔 그렇죠. 공항에서 박소연을 꼭 안아줄 때도 지훈의 머릿속엔 계속 미란의 얼굴이 맴돌았다. 보고 싶었어. 아내가 차 안에서 노래하듯 말했다.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지요. 지훈은 운전에 집중하려 했지만 백미러에 비친 미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집에 도착하자 박소연은 곧장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지훈 씨랑 심심하지 않았죠? 아니, 전혀요. 미란의 목소리는 미동도 없었다. 밤. 지훈이 물을 마시러 주방에 나가자 미란이 있었다. 잠은 안 오나요? 그가 물었다. 그런 것 같죠?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공기에는 말하지 못한 말과 억눌린 욕망이 가득했다.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 속삭였다. 나도.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이 짧고 절박한 입맞춤이 이어졌다. 위험한 게임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엄마. 복도에서 박소연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거기 있었어요? 미란이 대답했다. 지훈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녀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들은 감정의 덫에 걸려 있었다. 이후 몇 주는 달콤한 고통이었다. 함께할 시간을 찾으려 몰래 만났고, 부엌에서 우연한 스친 손길, 차고에서 빠른 입맞춤, 마트에서 장 보며 만나는 등 위험한 게임은 계속되었다. 변했어요. 어느 아침 박소연이 말했다. 더 행복해 보이네요. 아마도 일이 잘 돼서 그런 걸 거예요. 지훈은 태연한 척했다. 엄마도 좀 달라졌어요. 젊어진 것 같고 다시 화장도 시작했어요. 지훈은 침묵했다. 전날 밤 박소연이 요가가 있을 때 미란의 입술에 키스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은 점점 더 무모해졌다. 욕망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위험을 부추겼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어느 모텔에서의 만남 후 미란이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죠. 지훈이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하지만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소연 씨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훈이 대답했다. 그녀는 침묵했다. 지훈은 자신의 결혼 생활은 책임감과 습관일 뿐 미란에 대한 사랑만이 진짜라고 깨달았다. 어딘가 멀리 떠나 새로 시작할까요? 갑자기 그가 제안했다. 누구 엄마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매일 거짓말하며 딸 마음을 부수고 있잖아요. 미란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소연 씨, 좋은 소식 있어요. 본사에 발령 났대요. 나로 가게 될 거래요. 지훈은 몸에 한기가 돌았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삶, 그리고 엄마도 우리랑 같이 갈 수 있겠네요. 미란이 모든 걸 들었다. 모텔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지훈은 빈 목소리로 말했다. 한 달 후에 집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게 해결책인가요? 미란이 물었다. 운명이 우리를 위해 정한 거겠죠? 아니.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난 당신을 잃고 싶지 않고 딸 인생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입맞춤했다.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지훈 씨, 하지만 이제 깨어날 시간이에요. 사랑해요. 지훈은 그녀의 얼굴, 목, 어깨에 키스하며 말했다. 나도. 그녀가 대답했다.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과 손길을 마음에 새겼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금지된 사랑의 작별이었다. 진짜 사랑은 놓아줄 줄 아는 거라는데, 만약 내가 진짜 사랑이 되고 싶다면? 미란이 천장을 보며 말했다. 그녀가 돌아봤다. 만약 내가 당신과 함께 도망치겠다고 하면 딸 인생을 망쳤다고 평생 괴로워할 자신 있나요? 지훈은 침묵했다. 그녀 말이 맞았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또 박소연이었다. 완벽한 집을 찾았어요. 방 3개, 넓은 마당도 있어요. 사진 볼래요? 물론이죠. 지훈이 대답하며 미란을 바라봤다. 그날 밤, 그녀는 옷을 입고 문 쪽으로 향했다. 잠깐만요. 지훈이 그녀 손을 잡았다. 정말 끝인가요? 그녀가 달콤하고 슬픈 키스를 건넸다. 아름다운 시작이었지만 시기가 안 좋았어요. 문 밖으로 그녀가 사라지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줄 아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알아차렸다. 라에는 또 다른 모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고독이 기다릴 거라는 걸.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그 밤, 전화기 너머에서 누구도 모를 낯선 목소리가 속삭였다. 지훈 씨,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김지훈은 뜨거운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 사이로 저녁 노을이 아련하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 깊은 혼란과 갈등으로 눈을 감았다.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일들이 마치 꿈결 같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지훈 씨, 여기요. 낯선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이서연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살짝 떠올랐다.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한테 꼭 전할 말이 있어서요. 지훈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왜 이 순간에?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무슨 일인가요? 서연 씨, 미란 씨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그녀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드러났죠.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김미란, 아내의 어머니. 그동안 그가 사랑했고 비밀스러운 감정을 나누던 그녀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말인가? 설마.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다. 맞아요. 그 비밀이 밝혀지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당신 가족, 그리고 당신 인생마저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몸이 굳었다.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몰려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김미란의 눈동자 속 어딘가 감춰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떠올랐다.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죠? 지훈이 간신히 물었다. 미란 씨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제는 선택할 시간이 왔어요.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깊은 숨을 쉬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려 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이 살며시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당신은 길을 찾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미란과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 지훈 씨, 이걸 봐야 할 시간이 왔군요. 남자가 말했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그 사진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밖으로 쏟아지는 폭우와 함께 그의 운명도 다시 한번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청하신 내용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어느 흐린 저녁, 서울 북부의 낡은 아파트 한켠에서 김지훈은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속은 무거운 비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전 만난 이서연 변호사가 건넨 사진과 말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김미란과 함께 찍힌 그 낯선 남자의 존재는 모든 것을 뒤흔들 예감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지훈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손에 꼭 쥐었다. 사진 속 미라는 젊은 시절에도 변함없는 우아함을 뽐냈지만 옆에 선 남자는 알 수 없는 음산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문득 집안의 조용한 공기가 깨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부엌 쪽에서 살짝 들려오는 미란의 숨소리.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란은 조용히 돌아서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복잡했다. 지훈 씨,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사진. 그 남자는 누구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내 과거의 그림자예요. 내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 진실이 뭐죠? 왜 아무도 몰랐던 거죠? 미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내 옛 연인이었어요. 그와의 관계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죠.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나는 평생을 숨겨야 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당신이 알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낯선 자동차가 서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 비치는 헤드라이트가 미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훈 씨, 조심해야 해요.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가 경고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며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비가 내리는 밤, 의정부의 작은 아파트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